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국회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 출신 강득구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28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된 이동관 대통령실 특보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당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으로서 이 사안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김문수 전 서울시의원님의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문수 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입니다. 공직자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될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을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이동관 부부는 심각한 교권 침해를 저질렀습니다.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동관은 하나고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처벌이 능사냐고 했고, 또 이사장이 교장에게도 전달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동관 배우자는 학교에 찾아가 학폭위 개최를 주장한 교사가 누구냐 이름을 적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학폭위는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공익제보한 전경원 교사는 해임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교권 침해가 어디 있겠습니까? 심각한 교권 침해자인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을 절대 반대합니다. 이동관 아들 학폭 사건의 결정적 은폐자는 검사들입니다. 학폭법 제13조에 학폭은 신고받거나 보고받으면 반드시 학폭위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검사들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않고 하위 규정인 교육부 가이드북과 하나고 학폭 규정의 일부 예외 규정만을 적용하여 죄를 덮어버렸습니다. 당시 사건 배당받은 손준성 검사,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한 김도균 검사와 하나고 이사장으로 취임한 김가경 전 검찰총장의 부정청탁 의혹, 또 법 왜곡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동관 특보의 자녀 학폭 관련 방송통신위원장 직을 철회하고 그리고 재고발 그리고 재조사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동관 특보는 학폭위를 열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이건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법위에 군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동관 특보 아들 학폭은 학폭위를 열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전혀 없습니다. 2012년 1월 시행된 학교폭력 예방법 13조 2항에 따르면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학폭위를 반드시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동관 특보는 반드시 학폭위를 열었어야 했습니다. 이동관 특보는 이 논리를 벗어나기 위해서 자녀와 피해 학생이 2011년 1학기에 이미 화해하고 합의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학기 때도 학폭이 지속해서 진행되고 있었고, 그 후 2012년이 되어서야 피해 학생들이 진술서를 쓰고 그 진술서가 나왔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입니다. 화해하고 합의했다는 학생들이 1년 뒤에 학폭 피해 진술서를 썼다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진술서에 따르면 피해 학생 이 한 명이 아니고 4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합의를 봤다고 말하는 A군 1명을 제하고는 아직까지도 침묵하고 있는 피해 학생 3명에 대한 합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동관 특보와 A군이 2011년 1학년 1학기에 이미 화해했다고 똑같이 입장문에 밝힌 이유가 바로 학폭위 의무 개최라는 법적 의무사항을 피해가려는 의도로
법적 검토를 거쳐 논리를 세운 것이 아닌가라는 그야말로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 확신이 듭니다. 이동관 특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지난 2월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지명되었다가 낙마한 정순신 전 검사는 자녀 학폭의 경우 각종 법기술을 펼쳐 학폭위를 무력한 것이지만 이동관 특보는 법 자체를 무력화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동관 특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교 선도위에서 담임 교사에게 처분을 위임했다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담임 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에 해당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담임 교사가 자체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피해 학생에게 신체, 정신 또는 피해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고 가해 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해 피해 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피해 학생이 화해에 응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학폭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 기준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학폭위로 넘어가야 한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당시에 피해자 진술서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명확하게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학폭위로 이 사안은 넘어갔어야 합니다. 나아가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했다는 학교에서는 담임 종결 사안 확인서조차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학교는 이 사건 자체를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의심됩니다. 하나고등학교와 이동관 지명자께 분명히 묻겠습니다. 자신 있으면 담임 종결 사안 확인서 빨리 내놓으십시오. 그러면 인정하겠습니다. 이동관 특보는 입장문에서 2011년 아들이 피해 학생 예군과 이미 사과와 화해를 했다고 밝혔지만 교사의 증언은 달랐습니다. 예군을 포함한 피해 학생들은 1년 뒤인 2012년 교사를 찾아가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시 MB정부 실세 중에 실세로 알려진 이동관 특보의 막강한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관 특보는 당시 하나고등학교 이사장이었던 김승유 이사장과 통화했다는 것은 이미 누구나 다 알고 본인도 인정했습니다. 이동관 특보의 부인은 조금 전에 우리 김문수 전 서울시의원께서 얘기했듯이 학교를 찾아가 학폭위에 해부하라고 교무회에서 교무회의 시간에 말했던 교사의 명단을 적어내라고 그야말로 갑질 중에 갑질을 했던 학부모입니다. 또한 이동관 특보는 아들의 전학을 늦춰달라는 요청까지 했던 것으로 이미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자녀의 학교 폭력에 대해 부모로서 반성하기는커녕 권력을 이용해 피해 학생들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뻔뻔한 모습입니다. 이처럼 이동관 특보와 부인은 자녀의 학폭을 어떻게든 은폐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를 해결한 그야말로 악성 민원의 전형적인 학부모의 모습이었습니다. 둘째, 당시 서울시 교육청에 제출한 고발장과 검찰청 무혐의 불기소 처분서 간의 사실관계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검찰에 낸 고발장을 살펴보면 서울시 교육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고 교감이 가해 학생이 고위층 자녀라는 것을 알고 학폭위 위원장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이를 심의하지 않음으로써 학폭위 업무 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했다라고 분명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결정서를 보면 검찰은 하나고가 학교폭력 사안 신고를 받고도 학폭위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해가 힘든 처분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첫 번째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때 이렇게 처분을 내렸던 검사 당연히 재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사유로 이를 무혐의 처리했지만 오히려 증거는 확실했습니다. 셋째, 시점의 문제입니다.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벌어진 학교폭력이 2012년 4월이 되어서야 학교폭력 사안임이 학교에서 인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 후에도 수면 아래 묻혀 있다가 2015년 서울시 교육청이 특별감사를 벌이게 되면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1년이 넘게 지난 2016년 11월 말이 되어서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으로 사항을 종결시킨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한 시점입니다. 2016년 11월 말 교육과 아무런 연관성을 찾을 수 없는 검찰총장 출신 김가경 변호사가 하나고 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한 달 뒤에서 곧바로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려서 사건을 종결시킵니다. 이런 흐름 때문에 정관 애호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동관 특보 자녀 학폭 사건은 오랜 시간 동안 다수의 피해 학생이 있는 악질의 학교 폭력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문서도 남지 않은 채 가해 학생은 깔끔하게 전학을 가고 수시 전형으로 소위 명문대에 진학했습니다. 이 세 가지 의혹이 전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동관 특보의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을 강행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먼저 검찰에 촉구합니다. 하나고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검찰의 무능과 봐주기 의혹에 대해서 재수사를 통해 반드시 의혹을 해소하십시오. 검찰은 당시 무혐의 처분이 잘못됐음을 이제라도 인정하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윤석열 정부에 촉구합니다. 학교 폭력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국민적 공분이 큰 상황입니다. 지난 18일에는 서울 서희초등학교 2년차 신규 교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29일은 폭염 경보에도 불구하고 교사와 시민 3만여 명이 광화문에 모여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집회를 열었습니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갑질로 인해 교육 현장이 황폐화된 이 순간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동관 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 그리고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비추어도 완벽하게 상반되는 인사조치입니다. 이동관 특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결코 윤석열 대통령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으로 이동관 특보에게도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왜 학폭위가 열리지 않았나요? 악질적인 학폭을 저지른 이동관 특보 자녀는 왜 아무런 불이익도 없이 소위 수시 전형으로 명문대에 입학할 수 있었을까요? 자리에 대한 본인의 욕심으로 또다시 누군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행위를 멈추시길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그 욕심을 멈추지 않는다면 역사는 반드시 이동관 특보의 이 손을 심판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